아니, 괜찮아요. 오늘은 네. 역시 이게 핫 이슈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 출두하기로 한 결정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도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검찰 출두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은? 우리가 이 논제를 한번 다뤘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검찰은 어차피 기소를 할 것이니까 이거는 뭐 꼭 소환 조사 응하지 말고 그냥 서면 조사로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정무적인 판단일 거예요. 실제로 저기 나가는 거는. 근데 저는 시점을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나간다 그러니까 지지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갈라치기 하던 비명계조차 예. 이제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예. 이게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저도 관련해 가지고 FC는 계속해서 뭐 관련되는 법리적인 논쟁을 보는데 법리적인 논쟁 저는 내일 나가가지고 그 뭐 열 몇 시간 동안 또 난리를 칠 텐데 그동안 또 법리 논쟁을 또 그렇게 할 거야 뭐야 나 정말 못마땅해. 우리가 이건 서면 조사감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이게 수사감입니까? 예, 오늘 전직 자치단체장 한 100여 명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남 FC 건 이건 일을 잘한 케이스인데 뭐 자기들은 이렇게 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 피의자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걸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계속 성남 FC 후원금이라고 언론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팩트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후원금 아닙니다. 광고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가봤자 별로 특별히 건질 게 없고 괜히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건 결국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차피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가서 정면 승부하겠다. 내지는 어차피 내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나를 거기 앞에 세울 게 뻔할 뻔짠데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이런 거라서 이제 가시기로 결정한 것은 존중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존중했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또 성남 FC 하나 부르고 뭐 하나 부르고 이런 식으로 부를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조금 쪼잔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검찰들이.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오히려 당당하다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정면 승부 택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내부에서 좀 분열적인 발언이 나왔던 것들도 좀 더 정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로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 FC 거는 아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변호사들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법리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게 사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성남 FC는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성남 FC 처음에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거 이럴 거 받으면서. 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라고 난리쳤죠. 하라고 그랬고 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서울시 성남시 의원들인가요? 그분들이 안 하면 난리칠 것처럼 해가지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막 뒤로 싹 빠져 있고 이거 너무 치사하고 좀 비겁한 것 같아서. 정치권이 원래 치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잘 다녀오시고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식으로 지금 검찰이 수를 쓰고 있는가를 간파해서 왜냐하면 또 네. 이분이 워낙 수사의 달인 아닙니까? 수사를 도대체 그동안 몇 년 동안 내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동안에 가지 말라고 한 거는 뭐 잘못될까 봐라기보다는 너무 괘씸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망신주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가지 말라고 했으나 뭐 그게 아니다. 내가 잘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괜찮을 것 근데 같아요. 요 다음이 사실은 네, 다음을 살라미로.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할 예, 건지가 예. 궁금한데 지금 이제 설 전에 뭔가 사단을 만들어내기를 어디선가는 원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한편에서는 심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또 구속영장 한번 칠 거다. 성남 FC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못하더라도 아마 기소까지는 가지 않을까 서울 전에. 왜냐하면 서울 전에 뭐 집어넣지 못하더라도 근데 기소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벌써 딴 것도 기소가 돼 있고. 이미 공범이라고 그래서 지칭된 자들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꿈에는 제 꿈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나 나가가지고 검사를 너무너무 조사를 잘 받고 나와서
저기 언론에 너무너무 얘기를 잘 하시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기소를 못 하더라고. 아, 그러면 이거 검찰이 기소를 못 하더라고요. 예, 과연 우리 김진에너지 꿈 맞는지 보고 맞으면 우리 이제 아이고. 줄 서서 꿈 그럼 꿔달라고 대한민국의 성황에 해야겠습니다. 붙이는 거지. 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임시국회 하자 그러면 무임기 관련해서 현안 질의하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방탄국회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 힘을 잃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방탄국회라 임시국회를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니 정말 국민의힘은 이해하기 힘든 헤아리기 어려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는 정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성남 FC 건은 이재명 지사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한 거예요. 우선 성남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 조례가 저래요. 어허. 네, 저기 보시면 저 빨간 것 좀 읽어주세요, 의원님. 빨간 것만? 요것만? 아니 어쨌든 다 읽으세요, 그냥.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성남시장의 의무입니다. 의무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운영과 부대시설 구축, 축구 관련 각종 대회, 또 엘리트 분야 유소년 축구 교실, 그 밖에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이렇게 축구에 미쳤어. 저는 아니 근데 조례에 저렇게 잠깐만. 있습니다. 저는 저 빨간색보다 그 1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항에 보면은 시민축구단 육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항에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네, 네. 저게 바로 기관, 단체, 기업이라고 하면 이번에 말한 바로 그 뭐 네이버, 맞습니다. 두산 네, 모두 네.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권장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일한 거다. 네네, 그렇게 보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런데 이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대표이사를 그런 겸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예, 대표이사는 저렇게 공개 채용했고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유치는 성남시가 관여하지 않았고 성남 FC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예, 독립적 경영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혹시 광고 유치비름만 운영이 됐나 보니까 네. 성남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한 그렇죠, 70억 그렇죠. 정도를 그런데 지원을 그 지원비가 하더라고요. 준 거죠. 그건 광고비만큼. 지원비가 줄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그러면은 성남시 예산 자체를 훨씬 네. 더 많이 세이브 시켰다고 보는 그런 거네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5년 광고비입니다. 저게. 네. 두산이 58억인데 3년간이고요. 차병원이 30억인데 3년간, 네이버가 40억인데 2년간. 네. 저게 이제 광고비를 유치한 그럼 거예요. 보세요. 네이버 40억 2년이나 두산 58억 3년이나 예, 별 차이 해보면 없죠. 똑같아요. 예. 20억, 그러니까 1년에 20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이버도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두산처럼 만약에 건드리려고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같이 걸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그 보세요. 밑에 게 중요하네. 네네, 시민구단 대구 FC, 어. 두산건설이 2년간 50억 50억. 지원했고요. 아니 어이구. 그거 많이 도 내줬네. 경남 저게 FC. 더 많이 줬네 저기는. 경남 예. FC는 5년간 200억. 200억. 그러니까 연간 40억입니다. 인천 FC요. 인천 FC는 신한은행에서 매년, 매년 20억. 20억. 강원 FC. 강원 FC는 강원랜드에서 매년 40억. 그러니까 이게 그 비교해 보면 경남 FC, STX 조선 5년간 200억이 가장 많죠. 네. 예, 연간 40억이니까 이게 저 일부는 광고비이기도 하고 또 저런 자치단체는요 후원비도 따로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적 수사라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거. 더 황당한 네, 게 네. 지금 뭐 대구나 경남이나 인천이나 강원이나 이런 데는요. 예. 지금 사실 후원해준 기업이 돈 낸 데가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성남은 저렇게 많은 곳에서 기업에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내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죠. 우리가 보통 영업상무 같은 거 이렇게 유치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그것도 보시죠. 성남시장은 그냥 일을 잘한 거고 광고 유치를 그 성남 FC가 잘 열심히 했다. 네, 열심히 그때 직원들이랑 전부 다 왜냐면 돈 한 푼도 없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그때 들었어요.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금 운영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성남시는 뭐 이렇게 됐고 지역 사회에 어떤 이득이 있었냐? 네.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다고 일자리가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일자리가 3,4천 명 늘었고요.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저거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가슴 아픈데 제가 시장 출마할 때 저거 하겠다고 여기저기에 어허. 병원도 유치하고 학교도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지방자치 사실은 자치장으로서는. 다들 하죠. 그래서 네. 저희 남양주에는 서강대 자연 캠퍼스인가 뭐가 온다고 선거 2번이나 우려먹고 결국 안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저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했는데 이게 모두의 로망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의 기초. 근데 이게 수사받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어떤 네. 재판부라도, 그러니까 검사들은 생각이 다르겠지. 검사들. 근데 판사들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검사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건 검사들이야 워낙 벌써 한번 불송치를 결정했던 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그건 다른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저런 결단을 내려준 거잖아요, 검찰이. 근데 판사들이 보기에 과연 저걸 저렇게까지 검사처럼 이상하게 볼까? 나는 그건 안 그럴 것 그 같아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댓글이 막 달려요. 뭐라고? 최민희 노영이 나이브해 막 이렇게. 근데 이 건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기존 계약은 과거 시장들이 이랬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계약으로 네이버에 매각했군요. 네, 그렇게 그 기존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거를 예. 이제는 경쟁 입찰로 잔여 네. 시우지 매각하고 타 기업도 추가 유치한 데 성공해서 추가 세수 160억을 받아들였다. 네, 차병원도 예전에는 저렇게 임의적으로 하던 걸 이제는 네. 다 해줘가지고 268억 원이나 더 돈을 많이 받게 해줬다. 예, 이거군요. 이런 시장은요 반드시 재선합니다. 그럼요. 이 시장은 삼성까지 그냥 갑니다. 세수를 이렇게 160억 원, 268억 원 늘리는 사람은요. 네. 이런 사람은 거의 천재적 시장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성남시 행정과 성남 FC 광고가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그러면 구단 광고 영업 자체에 관여했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정 청탁도 있을 수가 없다는 동기가 거죠.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는 하나 있죠. 성남 FC에 시예산이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허. 이거는 강력한 동기였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광고비가 통상 연간 최대 50 내지 60억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예상 규모는 성남시가 2조 2천억 원대인데 사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유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광고 수입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광고 유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성남시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대줄 수 있다. 우리가 2조 2천억 원 규모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없다. 예,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볼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인천 FC, 경남 FC 아까 다 광고비 그리고 또 후원 권유한 예가 있습니다. 왜 이재명만 타겟으로 수사하냐? 이건 정적 죽이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광고비가 사익에 쓰였냐?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이 구조에서 사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익을 못 찾으니까 정치적 검찰이 이득이다. 정치적 이득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뭐 정치적으로 좀 떠보려고 이랬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 꿰어 맞추기고 억지다 이런. 아 그럼 생각이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얘기지. 다 정치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이익을 안 찾으면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네. 예, 정말 맞습니다. 말도 안 그러니까 돼. 지금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한데 이게요 당내에서도 일부 법률가 출신들 있잖아요. 출신들은 형식 논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형식 논리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이 사적으로 10원 한 장도 취한 바 없다. 이걸로 인하여 뇌물죄로 기소를 못한 것. 그래서 이재명의 결백이 오히려 증명됐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까요? 자, 이게 제3자 뇌물이라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잖아요. 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컨대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그동안에 공사도 못하고 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네. 이게 부정한 청탁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야 될 당연한 목표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잖아요. 본인들이 예, 해야 예, 될. 예. 그러니까 그럼 기업인으로서 봐도 부정한 청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런 것을 받아주는 것이 본인에게 부정한 청탁이 되느냐, 요건이 안 되는데 해줬다던가 뭐 다른 뭐가 있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물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정한 청탁을 그렇게 막 나이브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부정하다 하면 다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도 준비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서 후원으로 만약 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광고비로 지출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 경비 지출이거든. 그럼 네, 광고비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업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자기네들 경비도 줄여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만약 그때 이걸 했던 게 엄청나게 광고비가 커졌다 이런 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치단체든 정부에서 적절하게 자기네들의 기업 활동과 또 공적인 활동이 이익이 잘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거를 스무스하게 잘 해주는 행정가들을 좋아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그 행정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럼요. 그걸 잘했던 걸 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갑을 관계를 따져보세요. 그 성남이라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갑이겠어요? 두산이란 대기업이 갑이겠어요? 근데 그건 또 그렇게는 안 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시장이 갑이라고 보죠. 저런 그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거 해줄 때는 인허가 근데 관련해서는.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사실은 들면 그러지 않을지 두산 몰라도 정도에서는 두산 정도 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여기저기에서 유치하려고 이게 그러겠지. 특혜주면서 유치하려고 다 합니다. 당연히 그러죠. 예, 그래서 사실상 갑을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두산이 갑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쭉 살펴본 것은 성남 FC로 이재명 대표가 출두한다.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저 자료와 함께 두 분이 사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수사다. 타겟형 수사다.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 그거 있잖아요. 그 김혜경 여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리 처방 불송치됐잖아요. 무혐의. 네. 그거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그런 거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전부 다 지금 막 수사하고 막 망신 주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아직도 뭐 초밥이었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뭐 초밥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세요. 대리처방도 얼마나 그때 말이 많았어요. 난리 났고 저 그 건과 관련하여 저도 고발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너무 허무하게 무혐의가 났는데 근데 근데 이제 너무 싹 씻은 거야.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항상 그때 난리 났었어요. 대리 처방. 엄청나게 그리고 되게 선정적으로 막 자극적으로 네, 보도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좀 황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남 FC 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걸 가지고서 제3자 뇌물죄라고 걸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서 앞에 세우네 마네 뭐 나가네 마네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주 기준이 없어져요. 세상에 기준이 기준이 없어요. 없어지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거는 중요한 거를. 소환 한 번 안 해요. 그거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고 물증이 나왔는데도 또 소환 한 번 소환 안 안 하는데 그게 이게 세상의 기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준이 바뀌고 있다. 지난번에 기득권의 개념이 바뀐다고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 건 성남 FC 건 관련하여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시장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는 청렴한 시장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